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라는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상담하다가 가끔 금리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알고는 계세요. 근데 좀 지나서 금리가 뭐예요? 라고 되묻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고 이걸 알고 있어도 그리고 모르고 있어도 앞으로도 매일 사용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매일 돈을 벌고 쓰고 있으니까요. 금리는 딱 이거다 라고 정의 한번 해볼까요? 바로 돈의 가격이라고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금리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살펴보시면 금을 뜻하는 쇠금자에 이로울 리가 합성된 단어로 금의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현금이라고 하죠.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돈의 가격을 금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왜 금리라는 게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고민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금리. 2020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동결되었습니다. 현 시점 경기가 둔화돼서 침체를 우려한 상태로 그래서 동결을 유지하려는 결정이었는데 그냥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문을 앞에 나오신 대로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의 세계 경제는 경기 위축이 완화되는 모습이 이어졌으나 각국 정책 대응의 파급 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론. 세 번째 단락에서 국내 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대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타국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상황 등 고려를 하면은 아직은 올리기에는 좀 위험한 수준이라는 결론이죠. 마지막 단락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단기간에는 올리기 힘들고 물가 상승률과 금융이 안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결론으로 동결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정문은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변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고 했죠. 금리를 낮추면 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쉽게 이 관점에서 볼게요.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미래에는 그만큼 돈이 불어날 텐데 미래에 갖게 될 내 돈의 가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마트에서 세일 기간에 몇 퍼센트 할인 판매라고 하잖아요. 할인율이 높으면은 고민 없이 좀 물건을 사게 되죠. 하지만 할인율이 좀 낮으면은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도 되겠죠. 그 개념을 미래에 내가 받을 돈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낮추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다면 돈을 불려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좀 거액이 필요하죠.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도 내가 내는 이자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죠. 현재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봉쇄 정책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돈의 가격이 함께 낮아져서 묶어놨던 돈이 시중에 풀려 나오게 되면서 소비가 높아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면 기업들의 자금이 많아지고 기업의 자금이 많아지면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에 활력이 생기는 이유이죠. 따라서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금이랑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이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활활 불타오르는 경기를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은 현재랑 반대로 대출이자가 비싸져서 부동산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자를 낼 생각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적금만 가입해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이자가 잘 붙기 때문에 투자해서 손실 보시기엔 좀 싫어하는 분들은 저축량을 오히려 늘려서 계좌에 돈을 더 많이 넣게 되는 거죠.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금리를 낮춰서 돈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경기 활성을 시키려고 한다. 경기가 반대로 좋으면
금리를 높여서 더욱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금리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죠. 1년에 총 8번 결정을 합니다. 다음 CD금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CD라고 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리고 써준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기명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도 가능한데 이때 사용하는 금리를 CD금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단기로 거래를 하고 은행이 돈을 못 갚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간혹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금융사들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코픽스라고 하는 것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현대 담보대출의 이자 계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금리예요. 시중 9개 은행이 CD금리의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 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가상금리는 은행의 실제 마진이 되는 부분인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그런 조건에 따라서 덧붙이는 금리를 가상금리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신용도가 좋으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주고 낮으면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더 붙이게 되는 거죠.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자체로 판단을 해서 금리 할인을 해주는 그런 금리입니다. 신용도가 우량하거나 전문직이거나 상품 가입을 했거나 과거에 실적이 우수한 분들이거나 사은품을 주듯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입니다. 금리를 0%로 내려도 물가 상승을 일으키기 힘들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발 이렇게 돈 좀 꺼내 써라 라는 의미로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은 반대로 보관료를 내면서 돈이 점점 줄어드는 개념의 금리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대출 받을 때 이자 대신에 돈을 더 받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개인에게는 해당이 없고 국가나 금융기관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결국 돈의 가격입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결정을 하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문을 보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돈의 가치를 올려 경기를 숨죽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금리는 기준금리, CD금리, 코픽스금리, 가상금리, 우대금리 등이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하나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